옛날 옛적에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는 꽃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마음씨 착하고 아주 성실하였고 효녀였으며 우서른을 공경하는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외모가 어째 어지간한 우락부락한 남자와 같이 생긴 바람에 그녀와 혼인할 남자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자들을 찾아도 꽃분이를 보고는 모두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성품보다는 우선 외모를 보는 게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딸을 보고는 꽃분이의 아버지는 아이고, 꽃분아 어쩐다냐? 너도 이제 혼인할 나이가 되었는데 신랑을 구할 수 없구나. 아버지, 저도 가끔 강가에 빨래를 하러 갔다가 물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한숨만 나옵니다. 저도 그런데 남정네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냥 저는 아버지 모시고 평생 살렵니다. 아이고, 이 못난 아비 닮지 말아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미안해. 모두 내 엿보구나. 아버지는 그런 꽃분을 딱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착한 꽃분이는 정성껏 아버지를 잘 모시며 살았습니다. 이들이 좀 잘 살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아버지는 젊은 시절 다리를 다쳐서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꽃분이는 혼자서 남의 집 일을 하면서 간신히 두 식구가 입에 풀칠이나 하는 살림이었습니다. 그렇게 꽃분이는 30살이 되도록 처녀로 늙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꽃분이의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꽃분이의 아범 그거 들었나? 산 너머 마을의 매파가 이 마을에 와서 마을 사는 노총각 돌쇠라는 자의 배필을 구한다. 꽃분이도 이제 시집 가야지 어때? 아니 그게 정말인가? 매파를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는가? 주막에 한번 가보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꽃분이의 아버지는 말을 듣고 곧장 주막으로 아픈 다리를 끌고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마침 그곳에 매파가 있었고 꽃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이웃 마을 돌쇠라는 총각과 맺어주자고 매파에게 말했습니다. 마침 둘의 나이가 30이 넘은 것도 비슷하고 집안 살림이 어려운 것도 비슷하니 매파는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여 곧 마을에 가서 소식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꽃분이의 아버지는 기쁜 소식을 들고 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꽃분아, 내가 너의 혼처를 구해왔단다. 아버지 혼처라뇨. 저는 아버지 모시고 평생 산다고 했잖아요. 이거사 내가 100년, 1000년 살 것도 아니고 너도 함께 살 짝을 찾아야지. 아비가 그래야 편히 눈을 감지 않겠느냐? 이웃 마을에 돌쇠라는 노총각이 있어. 너와 짝을 지어 주기로 매파와 이야기해놨으니 꼭 이번에는 혼인을 하거라. 이 아비 소원이다. 알겠어요. 근데 돌쇠라는 분이 저를 보고 마음에 드셔야 할 텐데요. 아마 저를 보면 혼인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꽃분이와 아버지는 돌쇠라는 노총각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꽃분이의 아버지는 그만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꽃분이는 슬퍼하며 아버지의 장례를 홀로 치렀습니다. 꽃분이의 아버지는 죽어가는 와중에도 꽃분이에게 꼭적을 찾아서 혼인을 하라고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터이니 꼭 혼인을 해야겠구나. 아버지께서 혼처를 구하셨다던 노총각의 이름이 돌쇠라고 했던가. 산 건너 이웃 마을이라고 하였겠다. 꽃분이는 돌쇠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채비를 하여 산을 올랐습니다. 한참을 산을 오르고 넘어서 드디어 한산골 작은 마을에 들어선 꽃분이는 날이 저물어 아주 작은 오두막집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하룻밤만 묵어가도 되겠습니까? 꽃분이 말하니 한 노인이 나와서 반겨주었습니다. 들어오시오. 방 한 칸 내줄 테니 묵고 가시오. 그렇게 꽃분이는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하였습니다. 잠시 노인이 먹을 것을 가져와서 꽃분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꽃분이가 찾던 돌쇠가 바로 이 노인의 아들이었고 이 집이 돌쇠의 집이었습니다. 돌쇠의 아버지인 노인은 워낙 살림이 가난해서 차마 장가갈 미천을 준비하지 못해 매파의 주선이 있었음에도 아들을 장가를 보낼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꽃분이 직접 찾아오니 이 노인은 무척 좋아라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대화를 나눠보니 꽃분이의 성품이 아주 좋은 것 같아 노인은 꽃분이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였습니다.
꽃분이와 노인이 반가워하며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마침 돌쇠가 늦게까지 나무를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돌쇠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심하게 못생겼고 등은 굽어 고추등에 다리까지 심하게 절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처자는 누구십니까? 돌쇠가 웬 처자가 집에 와 있으니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구긴 누구냐? 몇 년 전에 너와 혼인하기로 약속했던 이웃 마을 꽃분이라는 처자란다. 예, 정말입니까? 그 혼사는 없던 일로 한 거 아닙니까? 많이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돌쇠님이시죠? 그러자 돌쇠가 부끄러운지 고개를 뒤로 돌리고는 말했습니다. 뵙게 되어 너무 좋지만 허나 내 어찌 이 몰골로 혼인을 하겠습니까? 그대는 나에게 너무 과분합니다. 제 꼴을 보셨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돌쇠는 자신의 외모와 불편한 몸을 보고 혼인할 여인은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돌쇠를 보니 꽃분이는 자신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저 또한 생긴 외모가 좋지 않아 여지껏 혼인을 하지 못했답니다. 여기 계신 부친과 돌쇠님을 뵈니 성품이 훌륭하신 분들 같습니다. 부대 약속대로 저와 혼인을 하시지요. 꽃분의 말에 돌쇠는 믿기지 않아 하면서도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간소하게 작은 혼례를 치르고 부부가 되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혼인을 한 다음 날부터 꽃분이와 돌쇠는 부지런히 함께 일을 나섰습니다. 꽃분 있는 마을 이웃들의 온갖 자비를 돕고 돌쇠 또한 성한 몸이 아니지만 아내를 돕기 위해 나무를 해서 장터에 팔고 온갖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성실한 부부의 소문은 마을에 널리 퍼졌습니다. 착하고 부지런한 부부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비록 외모는 모자라지만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많은 일감을 맡겼습니다. 꽃분과 돌쇠는 일을 맡으면 대충대충 하지 않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니 이들 부부는 어느 정도 미천을 마련할 수 있었고 그 미천으로 집 근처에 논과 밭도 사고 소까지 사서 어느 정도 살림살이가 좋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성실한 부부가 드디어 먹고 살게 되었다고 자기들 일처럼 좋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쁜 사람들도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하필 나쁜 사람이 이 마을에서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또였습니다. 이 사또는 정말 악질 탐관오리로 마을 사람들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며 틈만 나면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돌쇠나 꽃분이가 무척 가난했기에 이 사또의 표적이 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땅도 사고 소도 사면서 마을에서는 잘 살게 되니 이 사또는 그들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돌쇠와 꽃분이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할 때가 되면 포졸들이 들이닥쳐서 세금이라고 뜯어갔고 마을에 새 관청을 세운다고 뜯어가고 어느 날은 마을 잔치를 열어야 한다면서 그들이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소까지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또는 돌쇠와 꽃분이의 재산을 조금씩 뜯어가더니 결국 돌쇠와 꽃분이는 어렵게 마련한 땅까지 모조리 뺏어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가 이 말이야. 고을 수령이라는 자가 어찌 선량한 백성들을 이토록 수탈할 수 있는가. 돌쇠의 아버지는 사또의 횡포에 너무 화가 나서 결국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쇠는 분했지만 사또의 권력이 너무나 강했기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슬퍼하는 돌쇠를 위로하며 꽃분이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아무래도 이 마을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국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이 마을을 떠나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나무를 캐고 작게 농사도 지으며 살아가요. 그래, 그럽시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또가 다 뺏어갈 것이요. 도저히 마을에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 돌쇠와 꽃분이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여 한참을 산속으로 들어가던 돌쇠와 꽃분 부부는 날이 저물자 산골 깊은 곳에 작은 불빛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작은 집을 발견하고 하룻밤 묵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니 뉘시오. 뉘신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요. 집에는 한 할머니가 나오며 돌쇠와 꽃분이를 보며 묻는 것입니다. 어르신, 저희는 길을 가던 사람들인데 날이 어두워서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돌쇠의 말에 집의 주인인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반겨주었습니다. 아이, 그런데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괜찮겠소?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그래, 그럼 들어오시오. 누추해도 하룻밤만 참으시오. 할머니는 그들을 방으로 들였고 약간의 음식도 대접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나도 이 산골에 산지 오랜데 사람 만나본 적이 참으로 오래되었다네. 무슨 사연으로 이리 깊은 산속을 헤매고 다니나? 할머니의 물음에 돌쇠가 그동안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할머니는 몹시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아이고, 보아하니 성심이 고운 사람들 같은데 어찌 이런 못된 세상을 만나서 고생인가? 할머니는 두 사람의 사연을 듣고 몹시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잠이 든 돌쇠와 꽃분이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해가 뜨고 날이 밝자 길을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맞길을 나서려는 돌쇠와 꽃분이에게 할머니가 다가와서는 웬 푸른 나물과 빨간 표주박 그리고 파란 표주박을 건네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엇입니까? 재워 주신 것만 해도 너무 송구한데. 아유, 이것들은 내가 자네들 부부가 딱 해서 주는 것이야. 밖에나 자네들 같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잘 돼야 한다네. 이 푸른 나물과 빨간 표주박은 가다가 시장하면 먹고 마시게. 그리고 이 파란 표주박은 어디 몸이 아프면 마시게. 그러면 나을 게야. 그러니 부부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그것들을 잘 챙겼습니다. 돌쇠와 꽃분이는 할머니께 인사를 올린 다음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산속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을 터전을 찾던 두 사람은 갑자기 배가 고파졌습니다. 뭐 먹을 것이 없어 배가 너무 고픕니다. 돌쇠의 말에 꽃분이도 자신의 줄인 배를 부여잡고 생각하다가 할머니가 준 푸른 나물과 빨간 표주박을 생각해냈습니다. 맞네요. 할머니께서 나무를 주신 것을 지금 먹어봐요. 조금 요기가 될 거예요. 두 사람은 할머니가 준 푸른 나물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이 우걱우걱 나무를 씹어서 삼키고 목이 메이자 빨간 표주박에 담긴 물을 마셨습니다. 갑자기 두 사람의 몸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꽃분이의 얼굴이 고운 얼굴로 바뀌었으며 돌쇠의 불편한 허리와 다리가 고쳐지고 아주 건실한 청년으로 변하였습니다. 이럴 수가. 서방님, 갑자기 어째 이리 잘생겨지셨나요? 부인도 너무 예쁩니다. 너무 고와요. 꼭 선녀 같소. 두 사람은 서로의 갑작스럽게 변한 외모를 보고 몹시 놀라하며 한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해서 정신이 나가 있는 찰나에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부는 소리가 나 있는 곳으로 급히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사냥꾼 차림을 한 사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보아하니 절벽에서 떨어져서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돌쇠가 황급히 맥을 짚어보니 맥이 곧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는데 꽃분이가 할머니가 준 파란 표주박을 생각해냈습니다. 서방님 아플 때는 이걸 마시라고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거라도 먹여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돌쇠가 그걸 이 사내에게 먹이고는 사내를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내가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겁니다. 서방님 이야기 효과가 있네요. 이분이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때 많은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와 사내를 에워싸고 돌쇠와 꽃분이를 포박하고 한양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돌쇠와 꽃분이는 옥에 갇혀 사나흘을 보내는데 높은 신분으로 보이는 사내가 둘에게 찾아와 갑자기 절을 하며 함께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둘은 사내를 따라가 보니 글쎄 임금님이 사시는 대궐인 것입니다. 또한 반갑게 맞이하는 임금은 부부가 구해준 사냥꾼인 것입니다. 임금님은 목숨을 구해주었다고 감사하며 그간 일들을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돌쇠는 이리이리하여 산으로 들어갔으며 임금님을 만난 것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임금님은 아주 경노하여 마을 사또를 파면하고 평생 돌아올 수 없는 섬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 후 돌쇠와 꽃분이는 마을로 돌아가 뺏어간 땅과 임금님이 하사한 기와집과 수많은 가축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요즘도 보이는 외모나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모보다는 마음을 더 잘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